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러 갔다가 범인은 못 잡고 돈만 뺏겼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된 시민이 범인을 함께 검거하자는 경찰의 제안을 믿고 따랐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눈앞에서 경찰과 피해자를 농락하고 돈을 챙겨 달아난 범인은 3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첫 소식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대전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려다 돈만 뺏긴 겁니다. 보이스피싱범의 요구대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함께 범인을 잡자는 제안을 받은 A씨는 경찰과 작전에 나섰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차에 탄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주의를 비추라며 의심하기 시작했고, 함께 타고 있던 경찰들은 피해자를 혼자 둔 채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를 위한 이른바 추수작전은 계속됐고, A씨는 피싱범의 요구대로 카페에 도착해 화장실에 1,500만 원을 놔뒀습니다. A씨는 곧바로 화장실 밖에 대기하던 경찰에게 돈을 놔뒀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은 피싱범과 통화하는 A씨를 따라 나왔고 불과 5분여 만에 텅 빈 화장실에서 현금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문 앞에도 경찰이 있고 계속 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갖고 나오면 당연히 검거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눈앞에서 놓치는다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을 농락하고 사라진 보이스피싱범은 아직까지 잡히지 못한 상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싱범과 계속 전화통화를 해 작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 결과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작전의 절차상 하자는 없었고 사전에 현금은 절대 넘기지 말라는 안내도 했다며 궁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갑작스런 변수로 검거가 어려웠다지만 경찰을 믿고 검거 작전에 참여한 시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대전에선 밤사이 38명이 추가됐고 오늘 낮에 발생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7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당장 병실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에선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업소들이 결국 자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2학기 전면 등교 방침도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재일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단 하루 만에 7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진 건 지난 1월 IM 선교회 사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요양원과 필라테스, 대전 최고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쏟아진 데다 둔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3단계 격상 조건이 하루 30명인데 2배가 넘는 하루 6, 7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쏟아질 경우 수도권 4단계 격상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병실부터 부족합니다. 대전에는 중증 85병상, 생활치료센터 150실이 있는데 이미 입원 환자 수가 333명으로 2배 이상 넘기면서 타 시도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안과 아산의 충청권 생활치료센터 800여 병상이 새롭게 개소되어서 현재 대전시 환자들도 그렇게 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국군 대전병원과 보훈병원에 40병상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면서 감염력이 2.5배 높은 델타가 14건, 알파형 58건 등 73건이 발견됐고 델타는 모두 서구 노래방 관련입니다. 충남 천안에선 유흥업소발 감염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를 시작으로 사흘 새 27명까지 늘자 천안의 유흥 단란주점 450여 곳은 18일까지 자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는 유흥시설 영업은 아예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추가 조치도 내렸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도 매일같이 대여섯 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가 113명까지 늘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에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할지 여부에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대전에서만 학생 10명, 교직원 2명이 감염됐는데 교육청은 전면 등교가 가능한 학교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휴가철 확산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올 들어 세종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춤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와 공주 등 인근 지역들이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세종 인접 지역이라는 기대감 속에 세종의 집값 급등에 부담을 느낀 일부 주민들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상승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세종과 가까운 대전 유성의 한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해 말 6억 원대 후반에서 7억 원대 초반에 형성되던 97제곱미터 규모 아파트가 지난달엔 8억 원 넘게 거래됐습니다. 매물은 물론이고 매수 수요도 거의 없지만 어쩌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비정상 거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수요자가 많아서 옛날에는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지금은 수요자도 없고 공급도 없고 그런데 어쩌다 한 개씩 팔리는 게 새로운 가격을 갱신하고 이런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세종과 인접해서 기본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작용했고 세종의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집값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 등으로 출퇴근권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상승세를 부추긴 겁니다. 세종이 언제 내려갈지 모른다 싶으니까 그 돈으로 이쪽에 오면 뭐 집 사고도 남았으니까요. 역으로 나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올 들어 세종의 아파트값은 세제 강화,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2.72% 상승에 그쳐 18%가 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전 유성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 지난해 상반기 각각 0.17%와 1.6% 상승에 그쳤던 공주와 천안 동남구는 8% 이상 올랐습니다. 세종의 집값이 급등 피로감으로 주춤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인접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종시 경우도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는 호재라든지 또 규모가 큰 그러한 지역들 위주로 상승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주변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의 집값이 4월 이후 보합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많이 올라 있는 만큼 인접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반사적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세종시를 찾아 9월 정기국회 이전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이 뽑히면 국회법 처리를 야당과 협의하겠지만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났습니다. 송 대표는 여야가 합의를 해놓고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송구스럽다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순위는 국회법이 계류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이라며 여당 원내대표 몫인 운영위원장이 뽑히면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안 되면 여당 단독이라도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이 직권 상정해서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을 뽑아주셔야 그 다음에 저희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이 안 오면 단독으로라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회법 개정 처리를 거듭 요청했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이후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전 세종 광역철도 조기 연결 등을 건의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설되어서 국회와 정부가 머리맞대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회법 개정안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충남 민항건설은 500억 원 규모로 새만금 공항과 울릉도 공항의 1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한 20년 넘게 미뤄둔 충남 민항건설은 220만 도민이 가장 원하고 최고의 현안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함께 대선 공약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내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송 대표가 야당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국회법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수를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할 땐 언제고 또다시 야당 탓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단독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또 다른 입법 독재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20개월 여아가 친부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현장을 고발하고 사랑의 반창고 캠페인 등을 통해 학대 예방 노력을 해왔던 TJB와 경찰, 유관기관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부터 태어난 지 3주도 안 된 갓난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산후도우미.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짓눌러 숨지게 한 계모와 20개월 된 아이가 운다고 폭행을 가해 살해한 아버지까지. 지난해부터 지역에서는 잔인한 아동폭력이 이어졌고 TJB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끊임없는 보도와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TJB가 이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경찰청, 한국전력 대전세종 충남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본부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하루빨리 범죄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기 아동을 찾아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통해서 피해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원을 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대전경찰청은 범죄 피해 가정과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발견해 재단에 인계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해당 아동에게 긴급 생계 지원부터 의료, 교육, 주거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한전은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고 TJB는 시민들의 관심과 추가적인 후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익 광고와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과 지역사회의 지혜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의 최약자로 조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인격, 성장 발달이 어렵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를 막자는 구호는 이어졌지만 여전히 학대가 이어졌고 피해 아동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일제가 발굴 이후 문화재로 지정한 충남 공주와 부여의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의 이름이 바뀝니다. 문화재청은 사적인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이름을 각각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 왕릉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유적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고적으로 지정한 뒤 1963년 우리 정부가 다시 사적으로 정했지만 역사적 성격에 맞는 명칭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에 있는 공단 대강당에서 안전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 대전과 세종권역 안전보건 관계자가 참석해 일터의 생명 존중과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재해 예방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카이스트 박현규 교수 연구팀이 핵산의 절단과 중압 연쇄 반응 시스템을 활용해 RNA 바이러스를 초고감도로 검출하는 새로운 등온 핵산 증폭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에 사용되는 연쇄 반응과 달리 신속하게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